네, 그러면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주차 두 번째 영상이고요. 집단 시작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드릴 건데 14가지 집단 리더의 과업이 있었어요. 그 중에 두 번째 집단 구조화입니다. 집단 구조화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네, 구조화를 이제 1회기 때 하셔야 되는 거죠. 구조화라는 거는 집단의 목적이나 규칙이나 과정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설명을 해주는 오리엔테이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구조화가 잘 되어 있으면 집단 과정이 빨리 촉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화를 통해서 집단의 틀과 뼈대를 세운다라고 볼 수 있고 구조화는 말 그대로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 규칙에는 시간을 잘 지켜야 된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비밀을 지켜야 된다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또 집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방법도 소개가 됩니다. 교재 405쪽에 보시면 집단 구조화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집단의 목적 확인, 집단 상담자 역할 소개, 규칙 설명, 집단 운영 방법 소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단의 목적 확인은 집단 목적이 무엇인지 또 회기별 세부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집단원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쪽 보시면 집단 상담자 역할 소개 대화상자 8-5에 보시면 어떤 역할인지 설명이 또 어떤 말로 할 수 있는지가 예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 규칙에 대해서 407쪽에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8쪽 보시면 규칙 설명하시는 예시 나와 있고 보시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리더가 차분하게 구조화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410쪽에 보시면 집단 운영 방법 소개에 대해서 이 내용과 예시가 나와 있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규칙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집단을 하실 때는 이제 이런 자료를 미리 좀 준비를 해 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번 집단이 어떤 일정으로 흘러가는지도 이렇게 구조화할 때 포함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1회기는 뭘 하는지, 2회기 뭐 하는지 이렇게 해서 10회기까지 어떤 주제로 회기별로 진행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 설명인데 일단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렇게 종이로 정리를 해가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집단원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늦거나 못 올 때 어떻게 해라 등등.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참여하면 됩니다는 집단에서 조금 바람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주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얘기에 표현해라. 판단, 평가 조언하지 말자. 뭐 눈물이 날 수도 있다 등등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조화가 됐으면 집단원 소개로 넘어갈 텐데 집단원 소개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 집단 시작을 할 때 별칭을 정하게 돼요. 별칭. 자기 이름으로 이제 하는 집단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집단에서는 별칭을 활용해서 집단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별칭을 씀으로써 익명성도 좀 보장이 되고 네.
집단에서는 익명성 보장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별칭을 정하면 그 별칭이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도 같이 여기서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펜으로 하면 왜 사라질까요? 네. 그래서 집단 소개에는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거는 바깥에서의 자기소개랑은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하는 소개는 뭐 나는 어디 소속되어 있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뭐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 이런 소개를 하는데 집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라면 익명성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이제 자기 얘기, 사적인 얘기도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익명성을 갖추기 위해서 뭐 자신의 인적사항을 소개에 넣지 않습니다. 나이도 넣지 않고 물론 본인이 나이를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나이를 넣을 수 있는데 오히려 넣지 않는 게 더 좋아요. 나이를 알게 되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소개에는 별칭을 어떻게 정했는지, 내 별칭에 담긴 의미 이런 거를 좀 담아서 얘기를 하고 이 집단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성하고 싶은 목적이나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이 집단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소개 내용을 그러니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집단원들이 그거에 맞게 소개를 하실 거고요. 뭐 이름 쌓기는 뭐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인 1조 소개는 둘씩 짝을 지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 집단에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을 대신 소개해주는 이런 활동인데 이것도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집단원 소개하는 데 있어서 유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며 소개하기 이것도 교재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순서대로 소개를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요거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비구좌를 주로 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개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도 뭔가 중간에 툭 튀어나와서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시키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돌아가면서 소개하는 거 저는 좀 좋아하지 않는데 처음에 뭐 한두 번 정도 사용하는 거는 괜찮을 수도 있겠죠. 네. 요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한글 파일이랑 내용은 비슷해요. 그래서 집단 구조화할 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보시면 모임 안에서 서로 반말을 사용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했던 한 집단의 규칙이었고 무조건 모든 집단이 다 반말을 쓰는 건 아닙니다. 반말을 쓰셔도 되고 반말을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이때 반말을 썼던 이유는 이게 동질 집단이 아니라 이질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나이도 다르고 문화도 다 달랐기 때문에 나이 차이라는 게 또 한국 문화에서는 서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부러 이 반말을 활용을 함으로써 집단의 역동을 좀 높여보려고 나름대로는 네, 시도를 했던 그런 거였습니다. 네. 이 페이지도 구조화 자료 내용이고요. 그래서 강조해야 하는 것들은 자신이 하고 싶고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해라 얘기를 그리고 비밀 보장 강조 많이 해야 되고 결석 없이 끝까지 참석하는 것도 강조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실내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실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는 집단에서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리더는 실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집단이 시작을 할 때 집단원들은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는데 기대하고 설레하는 집단원도 있지만
불안하게 느끼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을 보통은 같이 느끼게 되죠. 신뢰감이라는 게 억지로 만들 수는 없고 서서히 형성이 되는 부분이지만 초기에 형성되는 것이 이 집단이 잘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뢰감 형성의 지표를 이제 좀 보시면 우리 집단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신뢰감이 형성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15쪽에 글상자 8-5를 보시면 되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신뢰감이 생긴 거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신뢰감이 결여되어 있는 지표가 나와 있는데 자기 개방이 피상적이고 꺼리고 집단에서 얻기 원하는 것을 모호하게 말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신뢰 분위기를 조성을 잘 할 수 있느냐? 자, 요거는 here and now예요. 지금 여기에서 현재 초점을 맞추고 현재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과거의 얘기나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보다는 현재의 경험이 주가 돼서 표현되는 게 좋고, 또 사람들이 긴장하고 불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표현하게끔 해주는 것도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 어조 사용이에요. 긍정적 어조라는 거는 집단원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특성이나 강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긍정적 어조 사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아무래도 집단원들이 리더의 말에 뭔가 좀 좋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네. 긍정적 어조와 부정적 어조의 예시가 417쪽에 8-1에 나와 있습니다. 내담자가 저는 남편이 술 마시고 귀가하는 게 너무 밤늦게 오는 게 너무 싫어요.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 때 리더가 같은 얘기를 남편께서 회식이 있더라도 너무 늦지 않게 귀가해 주시기를 원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집단 안에 위협적이지 않고 안전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전한 분위기가 형성되면 신뢰감 형성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네. 그래서 리더가 이렇게 긍정적인 어조를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면 집단원들도 그걸 좀 배우게 돼요. 그래서 부정적 어조보다 긍정적 어조를 좀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일관하는 진술에 대해서는 좀 차단을 하는 그런 개입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교재 418쪽에 대화상자 8-14에 보시면 민규가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리더가 그거를 긍정적인 어조로 반응해주는 그런 예시를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집단원의 기대 표현 돕기로 넘어갈 건데, 1회기는 집단원들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느끼는 그런 시기예요. 집단 시작할 때. 그래서 이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느낄 때 기대감을 더 많이 느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단원의 기대 표현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다가도 기대를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이 집단에 더 기대감이 생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리더는 집단원이 이 집단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기대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이 집단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탐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19쪽에 보시면 집단원의 기대 표현을 돕는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지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어, 리더가 1분 정도 생각할 시간을 주고 기대를 얘기하게끔 하고 집단원들이 기대를 얘기를 했는데 다른 그 집단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는 리더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줬고 마지막에 기수기의 그 기대 표현에 대해서는 이 기대는 집단에서 좀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집단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기대를 얘기하는 집단원에게는 솔직하게 구조화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집단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집단원의 자기 표현 촉진도 리더의 중요한 가업이 될 수 있는데요. 집단원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집단 안에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이게 초기에 잘 이루어져야 나중에도 집단원들이 리더가 크게 애쓰지 않아도 자신의 그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게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집단원들이 이제 자신들의 사고와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건데 두려움이나 염려를 극복하거나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두려움이나 염려를 더 빨리 진정시키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 집단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집단에 참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명확하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다 인간은 방어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호한 표현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데 그런 모호한 표현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421쪽에 보시면 모호한 진술의 예시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어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니까 이럴 때 좀 더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좀 표현을 다시 해보게끔 한다거나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집단원의 참여 촉진입니다. 집단이라는 거는 리더만 잘한다고 절대 잘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집단원의 참여가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첫 때부터 집단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되고요. 집단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격려를 한다. 특히 첫 해기에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 모든 집단원들이 고르게 참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강압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비강압적이지만 참여를 독려하고 촉진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사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불안이 해소되고 신뢰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셔야 되고요.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이 글상자 8-7 424쪽에 나와 있어요. 집단원의 적극적 참여 촉진 방법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1회기 때 정말 중요한 목표 구체화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여기 나와 있는 그 리더의 과업들이 다 중요하긴 한데 이 목표 구체화는 저는 이걸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싶어요. 집단원들의 집단 참여 목표를 구체화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 구체화라는 거는 뭐냐면 목표를 구체화하고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까지 만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번 자신이 어떤 집단에 참여한다면 어떤 목표로 참여할 것인가? 내가 좀 달라지고 싶은, 변화하고 싶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지금보다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싶어요. 이거 되게 좋은 목표죠. 좋은 목표긴 한데 좀 구체성은 떨어져요.
원만하게라는 게 어떻게라는 거고 지금보다 원만하게라는 게 또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거를 구체화시켜야 되고 10회기면은 이제 10회기가 맞춰지고 종결을 했을 때 이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측정이 확인이 가능한 그런 목표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건 사실 개인 상담 목표 설정하는 거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구체적 목표 설정을 돕는 대화의 예가 대화 상자 8-19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넣어놨는데 볼게요. 성주가 제 생활에 조금 변화를 주기 위해서 좀 애매하죠. 어떤 부분에서 변화를 주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구체화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남들처럼 감정을 잘 표현하며 살고 싶어요. 이것도 좋아 보이지만 구체화가 덜 됐어요.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우신가요? 분노감으로 많이 좁혀졌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가장 화가 나세요? 그래서 어떤 대상에게 분노감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지까지도 구체화를 시키고 그러면 종결 시에 그 상대에게 분노감을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면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되게 애매하죠. 누구와의 관계에 적용하고 싶나요? 남편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로 많이 구체화가 됐고 어떤 어려움을 느끼세요?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더 구체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글상자 8-8 교재 426쪽에 보시면 주로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목표가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목표가 이제 구체화된 목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목표들을 많이 이야기한다는 걸 미리 봐두시면 이제 1회기를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적절한 자기개방입니다. 적절한 자기개방. 그래서 자기개방이 집단 상담에서 매우 중요한데 너무 강압적으로 자기개방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장황하고 TMI 같은 자기개방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인의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는 자기개방이 좋은 자기개방은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히어앤나우에서의 경험, 그러니까 집단에서의 또는 현재 자신의 이슈에 대해서 진솔하게 표현하시면 된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개방이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과업으로 넘어가서 집단 과정 관찰인데요. 집단 과정 관찰은 집단 첫 회기에서 이 집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관찰하면 앞으로 이 집단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좀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관찰해서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니지만 다음으로 대화 내용의 초점. 그래서 집단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는지 대화 내용과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리고 집단원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주제가 집단 목적에 부합하는지도 잘 경청하시고요. 또 집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질문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성의 있고 간결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회기를 잘 종결하는 것도 리더의 과업에 해당합니다. 종결은 따로 배우시겠지만 종결을 하실 때는 매 회기 소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대화상자 8-21에 보시면 소감을 묻는 질문들의 예시가 나와 있죠. 리더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이 소감을 들어야지 막 집단원들이 좀 부정적인 표현을 한다고 막 확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그러면 좋지 않고요. 1회기 마치면서 회기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고 목적에 대해서 또 언급해서 강조를 해주시고 또 1회기 마치면서 집단의 평가 양식을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 리더의 과업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매 회기는 어떻게 시작하는가인데요. 1회기를 이렇게 첫 회기의 과업들로 잘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2회기, 3회기 이렇게 매 회기가 있을 텐데 그때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미결 사안을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미결 사안은 저 이전 집단에서 미처 해결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급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이제 요거는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있으면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근데 있는데도 안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체크인. 이거는 매 회기하는 체크인인데 우리가 뭐 숙소에 체크인 하듯이, 그래서 첫 시작을 할 때 모든 집단원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 집단에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뭐 좀 지금의 어떤 마음인지 등등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그런 시간이고, 체크인을 위한 절차가 433쪽에 글상자 8-9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리더의 진술은 어떤 예시가 있느냐, 433쪽에 보시면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함으로써 체크인 활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어떤 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은지 집단 회기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433쪽에 진술의 예시들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또 매 회기마다 필요한 공지사항이 있으면 또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이렇게 매 회기를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집단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의 영상으로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네, 수고 많으셨고, 세 번째 영상에서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